딱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공포심입니다. 여전히 훈육과 체벌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포심을 활용하면 그거는 체벌입니다. 훈육은 통제가 아니라 감정 조율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포 없는 훈육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킨다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미취학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질문들을 보면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내가 어릴 적에 의존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지금부터 충분히 충족을 먼저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역시 공통적으로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조기 독립이라는 함정에서 좀 빠져나오게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이 의존 욕구, 독립의 욕구,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의존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빨리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독립적으로 뭔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물론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긴 한데 순서가 우선은 충분한 의존을 해야지 독립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의존 욕구 충족에 방해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이거든요. 뭐가 의존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될까요? 딱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공포심입니다. 이 공포심은 의존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공포심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중요시 여기는 정서적인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기 조절력 이런 것들을 저해야 하게 됩니다. 여전히 훈육과 체벌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활용하면 그거는 체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한다는 그런 핑계로 공포심을 남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에게 공포심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은 의존 욕구를 훼손시키고 의존을 차단하고 정서를 왜곡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 위협하는 거, 벌 주는 거, 감정적으로 단절을 시키는 거. 엄마 너 싫어 이런 식으로 모두 공포심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훈육이 아닙니다. 공포를 훈육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흔한 예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바람직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이런저런 애를 쓰더라도 아이가 따르지를 않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화가 나서 부모가 가장 많이 공포심을 활용하는 그래서 아이가 내 말을 듣게끔 하는 전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배우지 않아도 해요. 뭘까요? 바로 너 나가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그 나가라는 말,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말을 안 듣던 아이도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부모 역시도 당연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공포심이라는 거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그리고 공포심은 의존 욕구가 훼손되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원하는 게 의존이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공포라는 게 굉장히 잘 먹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포를 활용한 훈육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한테 정서적으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가까이 가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괴로웠던 그 감정, 공포심에 압도되게 되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게 되죠. 감정적인 거리를 두면서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도 억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고
늘 강조드리지만 감정을 억압하는 거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쌓이다가 터지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억압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냥 고통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인식이 잘 안 되고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불안정 회피 애착이 형성되죠.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자라면서 그냥 불안정 회피 애착이 되면은 겉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독립적인 것처럼 착각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별로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떠날 때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도 크게 반가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키우기 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억압이 되어 있고 의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면 두 가지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우선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철저히 복종하는 태도로 고분고분하게 자라는, 키우기 쉽죠. 또는 반항적으로 나중에 저항을 하게 되는, 특히 사춘기 때 그렇게 많이 되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훈육에 대한 개념인데 훈육은 통제가 아니라 감정 조율이라는 겁니다. 항상 감정을 조율하게 스스로 조율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정을 조율하려면 우선은 자기 감정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옆에서 감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려요. 그러면은 감정 읽어주다 보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냐, 너무 행동에 경계가 없어지게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육아의 대원칙이죠. 아이의 행동은 조율해주고 아이의 마음은 수용해주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의 행동 경계는 설정하되 아이와의 관계는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힘들어하세요. 내가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조금 순간적이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해. 그래서 아이가 조금 공포심을 느끼고 괴롭더라도 그거를 토대로 아이가 행동을 익히게끔 하는 게 효과적인 거야. 아닙니다.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이건 안 돼. 하지만 난 여전히 너의 편이야. 이 느낌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개념은 아이는 식물과 같다.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천천히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한 동물 사육사, 훈련사처럼 짠 해가지고 아이가 짠 바뀌기를 기대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된 따뜻한 가르침을 계속 할 때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안 바뀌는 것 같고 이러다가는 막 나갈 것 같고 버릇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올라오니까 아이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까지도 아이의 행동을 빨리 바꾸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훈육은 처벌이 아니에요. 훈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적입니다. 스스로 조절하려면은 자기의 감정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게 우선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이성과 판단력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 다뤄져야지 그 다음에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발달상으로 봐도 우선은 미취학 때는 감정적인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는 시기이고 이성적인 발달은 취학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죠. 감정 먼저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에 충분히 집중을 해도 되는데 그 불안 때문에 자꾸 행동을 보고 행동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공포심을 조장해서라도 아이를 바꾸려고 하게 되는 게 부모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행동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감정 수용과 행동 허용은 다른 거라는 거. 철저히 구분하는 거죠. 때리는 행동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는 그 이면의 마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 된다는 말을 할 때에도 아이와 부모의 이 관계는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포심을 언제 느끼냐면은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끊긴다는 그 느낌에서 굉장히 공포에 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 단절에 대한, 관계 단절에 대한 민감성이 아이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 욕구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고. 때리는 건 안 돼. 너가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때리는 건 안 돼.
너가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건 위험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해를 섣불리 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 구체적인 상황, 마음들을 계속 물어보고 그 감정들을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는 그거는 아마도 실망이었을 거야. 아마도 외로웠나 봐. 아마도 짜증이 났나 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서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거. 하면서 동시에 행동을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 당장에 그걸 안 하게끔, 당장에 안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식물처럼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변하는 거는 제대로 변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훈육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감정을 조율해서 행동을 조절하게,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부모인 나와 자녀의 거리를 막 두면서 이 관계를 끊는 느낌을 두면서 훈육을 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뭔가 가르치려는 그 순간은 나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훈육이라는 관점을 단기간 이례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함정에 넘어가요. 훈육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평소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아이가 돌발 상황, 아이가 막 때를 쓰는 상황, 그때에만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계속 따라가는 거, 파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동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욕구를 읽으려는 태도를 평상시에 가지는 거죠. 터질 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터지는 감정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관계를 다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가르쳤었을 때 스스로 조율하고 조절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공포 훈육이 아니라 감정 기반 훈육인 거죠. 울지 마, 조용히 해, 너 진짜 나쁜 애야, 감히 어디서 그래, 이게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공포 훈육이고 때리는 건 안 돼.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 화가 났구나,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단호하게 말을 할 필요는 있지만 공포심을 조장하면 안 되고, 하지만 단호할 때 내가 부드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드러움은 평상시에 관계를 통해서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는 충분히 의존하게 됩니다. 충분히 의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의존을 통해서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라는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발달되면서 자연스럽게 품을 떠나고 독립적인 선택,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독립적인 성인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독립 후에도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하고,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조기에 너무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평생 남을 의지하게 되고요. 충분히 어릴 때 의존할 수 있게 해주면은 알아서 독립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꾸려갑니다. 또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충분히 또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공포를 활용한 훈육을 많이 했는데 어떡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시기에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도와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결코 그 도움의 시간이 짧게 걸리지가 않아요. 최소 1년 이상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도 많고요. 부모야말로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 내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감정을 읽어주는 것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함정이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는 내 감정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부모의 감정에 대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모가 먼저 내 스스로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자녀의 감정도 계속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존이 결국에는 독립심을 키우는 건데 공포 없는 훈육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